한국으로 갈 결심을 한 저는 그날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대를 안전하게 벗어나 모스크바에 있는 유엔 인권사무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 난민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엔 인권사무소를 통해 망명한 사례들도 빠짐없이 찾아봤습니다. 우리 같은 현역 군인들이 탈북할 경우 유엔에서 정치적 망명으로 받아줄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탈북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저와 가깝게 지내던 윤철이가 뭔가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남수야, 너 혹시 무슨 다른 생각하는 거지? 윤철은 저와 함께 입대한 군대 동기로 10년을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친형제 같은 사이라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윤철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혼자 탈북하게 된다면 둘도 없는 친구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철이도 함께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탈북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말한다면 과연 윤철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랜 친구를 믿기로 하고 어느 날 밤에 윤철을 밖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윤철아, 난 한국으로 갈 거야. 뭐? 윤철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를 한참이나 쳐다봤습니다. 윤철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우더니 저를 바라보며 남수야, 네가 가면 나도 같이 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잘됐다. 사실 나 너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어. 나는 윤철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기뻐서 말했습니다. 윤철은 그럼 언제 갈 거야? 방법은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경계가 느슨한 일요일에 부대를 벗어나 모스크바에 있는 유엔 난민 인권사무소에 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철이는 알았다며 무조건 내 계획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우리가 계획한 탈출 날짜가 다가왔지만 정작 탈출을 계획한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윤철은 다가와 남수야 뭐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오늘 부대를 탈출 못해 라며 흔들리는 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부대원들에게 시내에 장보러 잠깐 다녀오겠다며 윤철과 함께 정문을 나섰습니다. 부대를 벗어나 택시를 탄 우리는 곧장 미리 외워둔 모스크바의 유엔 난민 인권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마침 유엔 난민원 사무소에 직원이 있어 그에게 러시아어로 우리는 북한 군인이며 망명을 위해 여기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자리에 앉힌 유엔 사무소 직원은 인적 사항을 적으라며 종이와 볼펜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인적 사항을 적는 동안 직원의 연락을 받은 상급자로 보이는 관계자가 도착해 우리의 신원을 확인한 후 한국으로의 망명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망명 인정시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머물 곳을 마련해줬는데 안내를 받아 가보니 노숙자들을 돌봐주는 모스크바의 한 구호소였습니다. 하루에 3끼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지만 구호소에 있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저녁이면 부대에서 우리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수배령이 내릴 텐데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구호소에서 지낸다는 것이 왠지 깨름직했습니다. 그래도 당장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며칠만 구호소에서 지내며 다른 머물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구호소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녁, 구호소 대문 앞이 시끄러웠습니다. 잔뜩 긴장해 있던 우리는 재빨리 방을 나와 구호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서 밖을 내다보니 차량 2대에 탄 러시아 마피아 6, 7명이 정문 경비에게 대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며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경비가 문을 열어주자 구호소 마당에 들어온 마피아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3층에 있는 우리 방에 쳐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마피아들이 건물 이곳저곳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2명이 우리가 있는 옥상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잡히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옥상에서 건물 뒤편으로 나 있는 배관을 타고 내려가 뒤쪽 문을 통해 구호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뒤늦게 마피아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시내 방향으로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해 1시간을 정신없이 달려 도착한 곳이 유엔 사무소였습니다. 유엔 사무소 앞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의 고함 소리를 듣고 나온 유엔 직원들은 깜짝 놀라면서 우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게 된 유엔 사무소는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여관방을 러시아인 명의로 빌려 우리를 투숙시켰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얘긴데 북한에서는 현역군인 2명이 한꺼번에 사라지자 탈북으로 간주하고 현지 경찰에 체포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경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모스크바 현지 마피아 조직에 현상금을 걸고 우리에 대한 체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마피아들은 모스크바에 있는 구호소들과 여관, 호텔, 시장 등을 누비며 탈북자 체포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마피아 손에서 벗어난 우리는 드디어 망명 허가를 받게 됐고
그토록 그리던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도 우리는 마피아와 북한 보위부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을 것이란 생각에 긴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3년이 됐고 저는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친구 윤철이는 대한민국의 건설 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지원해주는 장학금을 받으며 미래의 통일인재로 준비하고 있으며 고급 건설 기술자인 윤철은 한 달에 $5,000 넘게 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외에 있는 친구들아, 일단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 내 미래를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가 너희들한텐 분명히 있어. 너희가 그 선을 끊지 않으면 너희 후대들은 대대손손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너희는 드라마를 자주 봐서 자본주의가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북한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용기 있는 자가 바꾸고 바꿔야만 해. 바뀌어야지만 우리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가 사는 길이야. 정주영 회장도 결국 뛰쳐나와서 더 큰 세상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숙맥으로만 살 수 있어. 숙맥이라는 것은 너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너희 자식, 너희 후대들도 그렇게 숙맥으로 오직 하라는 대로만 하고 생각도 하라는 대로 생각하고 너희 어떤 의지도 반영되지 않는 그런 볼모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평생을 선택받은 바로 그 멍에를 내가 벗기는 길, 그곳을 뛰쳐나와서 자유로운 세상에 와서 내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 바로 지금이야. 늦은 건 없어.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 지금의 그 세계에서 깨어나올 수 있는 용기는 내가 가져야 돼. 너는 충분히 거기서 병아리가 됐어. 깨야 돼. 깨는 것은 내가 깨고 나와야 돼. 내가 깨고 나올 때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세계, 우리가 노력했던 그런 열정으로면 그 어디에서 살든 북한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너를 위해서, 너를 미래를 위해서, 또 너를 낳아준 부모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은 바로 몽해를 내가 벗는 길, 저 그곳을 뛰쳐나와서 자유로운 세상에 와서 내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 바로 지금이야. 늦은 건 없어.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